안녕하십니까, 권반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고 자식들에게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줄 때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격증이든 아니면 학교 공부든 공부하는 방법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 시간. 꼭 100시간을 해야 되는데 200시간을 해야 돼, 1000시간을 해야 돼. 개인마다 이제 100시간에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1000시간을 해서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거는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한 이제 정략적인 요소로 가져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절대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가,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한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도 머릿속에서 잊지 않고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가 맛집고바식으로 시험기간 때만 공부 잠깐 하고 잊어버리면은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하지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까먹지가 않는 거죠. 제가 책을 보더라도 이거 조금만 하면 공부가 되고 다시 기억이 나고, 영어 토익도 일정 레벨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600점에 600점, 700점에 700점 유지를 하게 되죠. 그 원리는 뭐냐면요, 그 절대 그 공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 공부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은 스텝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하실 적에 처음부터 과한 계획을 짜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짜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범위의 시간을 30분이든 1시간이든 아니면 2시간이든 매일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제 공부에 대한 이제 시간을 어느 정도 지키실 수가 있고요. 그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자격증이든 공부든 자기가 이제 원하는 목표에 점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공부라는 거는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에요.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100km를 뛰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100km라는 거는 우리가 뛰기 위한 시간입니다. 절대 시간. 100km를 뛰기 위해서 우리는 다 뜁니다. 누구도 자격증이 좋은 거 알고 공부 잘하면 좋은 거 압니다. 하지만 그 절대 시간인 100km를 완주하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경조사가 있어서 빠지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빠지거나, 아니면 데이트하기 위해서 빠지거나, 그런 사람들이 절대 시간을 지켜서 100km를 완주하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계속 공부해서 절대 시간까지 가는 사람만이, 도달하는 사람만이 자격증이든 공부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쉬는 사람은 100km를 못 뛰고 50km까지만 뛰었다. 그 사람도 자격증 못 따는 거고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절대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목표를 잡으면은 100km에 도달하게 되면은 누구나도 자격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100km는 쉽지 않습니다. 진짜 마라톤으로 100km를 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겠죠. 꾸준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합격의 지름길이고 공부 방법입니다. 절대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은 자격증이든 공부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는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계속 꾸준히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0분이든 이거를 1년을 가든 2년을 가든 꾸준히 가야 됩니다. 기술사 자격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2년,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8개월 만에 붙었다라는 사람도, 원타임으로 붙었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겁니다. 평일에 8시간, 남들은 2시간에서 2년을 가든, 그 사람은 8시간 집중해서 1년을 가든 절대 시간을 지켜서 꾸준히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효과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직장인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대학생이나 이제 공고를 다니는 그런 분들은 절대 시간이 직장인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훨씬 높고, 그 다음에 학교 시간도 짧아지는 거죠. 왜냐면 학교 끝나고 공부밖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뭐 6시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저녁 먹고 잔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버타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윗사람 상사들과 눈치를 보면서 또 퇴근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처럼 오늘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시간이 다른 학생들보다는 깁니다. 저도 뭐 공부할 적에 꾸준히 하는 편이거든요. 꾸준히 하고 그 절대 시간의 원리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공부할 적에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면은 자격증이라는 거 기술사든 기사든 기능장이든 산업기사든 기능사든 취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직장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지고 가시면서 지킬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서 길게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짧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방학 때 저는 기사 자격증 방학 때 소방 같은 경우는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필기 준비해서 실기까지 시험 보고 그리고 이제 개강하고 나서 2학기 개강하고 나서 합격자 발표 기다려서 땄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그때 당시에 막 16시간씩 막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필기는 2주 공부했었고요. 실기는 한 3주 정도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요. 그래서 이 절대 시간이 저 같은 경우는 막 기본 10시간에서 16시간씩 공부를 했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없어요. 직장 생활도 있고 가정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공부에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다.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고 그 절대 시간을 넘겨야지만이 자격증이든 공부든 목표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다. 절대 시간은 직장인과 학생은 다르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빡신 직업을 가지고 있어갖고 출퇴근 시간이 불규칙한 사람은 절대 시간이 더 길어진다. 하지만 자격증은 포기하지 않으면은 언젠가는 딴다. 2년이든 3년이든 지루하겠지만요. 예, 이상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